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이종근 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 경제 체제를 얘기한 지 몇 시간도 안 돼서 북한이 미사일을 또 쐈습니다. 최근에 발사한 것만 네 번째예요. 네. 지난달 25일 날 새벽에 예.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쐈었죠. 그리고 31일 날 하고 지난 2일 날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 발사했습니다. 예. 그 세 번째에서 네 번째 오늘 새벽에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예. 이게 의미가 있는 게 황해남도에서 동해 쪽으로 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내륙을 통과한 거예요. 그러네요. 하늘 위를 지나간 그렇죠. 거네요. 그만큼 이 북한이 내륙을 통과했을 정도로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리고 말했듯이 남측, 남한에 대한 어떻게 보면 협박용 이게 좀 강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미국에 대해서 예. 그 군사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한국이 안보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면은 차라리 맞을 짓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다. 예. 이런 식으로 한국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비난하는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예, 이번에는 외무성에서 아예 담화를 발표하면서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좀 마음에 걸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외무성 담화문은 자신들의 이 도발이 정당하다라는 네. 근거로서 연합훈련을 아예 적시를 했습니다. 그토록 연합훈련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연합훈련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계속 도발을 멈추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걷겠다. 예. 물론 이 새로운 길이라는 언급 이외에 나온 어떤 표현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화도 언급을 했어요. 그렇죠. 대화에 예. 대해서도 아예 대화를 안 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대화의 가능성은 아직도 열어놓으면서도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 그 새로운 길이라는 것은 사실상 지금까지 어떤 조미 아까 이 북중 회담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온 것도 군사 예. 합의 지금까지의 남북 관계 또는 북미 관계에서 나온 모든 합의를 한 번에 깨겠다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예. 대북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단계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선을 긋는 어떤 모습은 아니다. 대화를 예. 열어놓는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어떤 태도보다도 더 강경한 모습은 확실하다. 일단 아직까지는 시위성 성격이 강하다는 판단인 것 같아요. 미국도 강하게 비판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필 이게 쏜 날이 어제요.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 경제 체제로 일본을 극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 얘기를 들어보고 야당의 반응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우리는 평화 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남북 간의 경제 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가 문제냐라는 식으로 엄중한 현실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모래 속에 머리를 박은 타조 같은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나온 대안은 우리 민족끼리 잘해보자는 북한 중독입니다. 신쇄국주의로 정말 대한민국을 부한말 조선으로 만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일단 청와대에서는 정의용 실장 주재로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글쎄요. 시위성 무력 항의의 성격이라면 여기에 강하게 맞받을 필요는 일단 없어 보이는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은 이런 여러 가지 지난번에 남북에 대한 경제 협력을 이야기하고 나서 이런 도발적인 행동이 이어지다 보니까 청와대에서는 좀 입장이 난처할 측면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예. 다만 지금 작금의 저 발언은 일본과의 경제 문제에 있어서 경제 침략과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위기에 대처하는 국민들의 어떤 그 의지를 고양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협력해야 된다. 남북 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지금 한미 훈련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북한에서 비판하고 비난 더불어서 저렇게 도발적인 행동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예. 그만큼 한미 합동훈련이 북한에 대해서는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킨다라는 부분을 반증하는
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과의 경제적인 문제하고 북한과의 안보 문제는 또 별도로 분리해서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본을 이기는 방법의 대안으로 평화경제 체제를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예. 좀 구체적인 대안을 좀 기대했던 분들은 조금 실망할 수도 있는 좀 추상적인 얘기긴 했었어요. 그렇죠. 길게 보면은 예. 남북 통일이 되면은 우리가 세계적인 강국이 될 수 있으니까 독일, 프랑스에 못지않는 경제력이나 군사력을 갖는 강국이 될 수 있어요. 예. 평화 경제가 되면은. 근데 그게 지금 바로 와닿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통일이 되면 독일 통일이 미국이 도와줬고 러시아가 소련이 도와줬고 이후 프랑스가 도와줬고 인근이 다 도와줬거든요. 예. 지금 우리나라 남북 통일을 하는데 가장 큰 장애는 미국도 그렇지만 일본, 중국이 방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북한, 김정은 지금도 미사일 쏠 정도로 생각을 별로 네. 안 하고 있잖아요. 평화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요. 당사자도. 당사자고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 지금 평화 경제를 얘기한다는 거는 너무 좀 멀리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당장 급한 게 일본하고의 무역 전쟁. 예.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빨리 극복할 수 있는가. 지금 경제가 어려울 때 이런 통상 무역 규제가 들어와서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예. 또 지금 북한 김정은이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평화경제 얘기한 날 다음 날 새벽에 미사일 2발을 또 쐈어요. 그러니까 남한 전체를 사정권 안에 들고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평화경제가 길게 보면은 우리가 희망이긴 하고 포부고 장밋빛 미래이긴 한데 예. 지금 당장의 말은 도대체 귀에 안 들어오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장기적인 플랜으로서는 그렇죠. 가능하지만 네. 지금 단기적인 대안으로서는 부적절한. 그러니까 이종구 평론가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도 조금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주변 상황에 다 도와주는 게 없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원칙적인 어떤 입장을 계속 견지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균형자론이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의 그 통일 정책을 이어서 그 균형자론으로서 한반도의 어떤 그 새로운 이 외교 체제를 만들겠다. 그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미국, 일본, 대북 관계 이 모든 것들을 중심이 돼서 한반도가 중심이 돼서 이끌어 가겠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지난번에 러시아와 중국이 합동 훈련으로 독도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러시아와 중국은 호시탐탐 어쨌든 한국과 일본 또는 한국 미일의 어떤 이 균열 상태를 지금 바라고 있다라고 지금 드러나 있는데 한일 관계는 최악이고 미국은 건건이 어떤 그 한미 간의 그 군사 협력에 대해서 돈을 요구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균형자론을 계속 설파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냐라는 것을 지금 국민들은 좀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즉 한일 관계에 대한 해답도 그러니까 남북 관계고 또 경제 문제의 해답도 남북 관계고 모든 것들이 남북 관계로서 해답을 얻고자 한다면 남북 관계가 만약 꼬인다면 모든 거를 다 사실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실질적인 해답이 또 다른 게 필요하다. 플랜 B도 필요하고 플랜 C도 필요하고 컨티전시 플랜도 필요하고 그런데 모든 답이 그냥 남북 관계만 되면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사고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반론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안보 문제뿐만이 아니고 경제 문제도 지금 악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